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성동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좌절하게 스트레스 받는 동안에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한 번에 폭발하니까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소연 좀 하고 싶어서 여기 사연을 보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신우와 시어머니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우리 신우는 저랑 동갑인데 결혼은 저보다 빨리 했어요. 그런데 묘하게 저에게 자격지심을 가지더라고요. 이건 제 착각이 아니라 남편이 직접 한 말이에요. 여보, 내 동생 성희가 아무래도 영민이가 부러운가 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도 사실 여러모로 얘가 좀 짠한 면이 있거든. 결혼도 엄청 일찍 했고 남편 그러니까 매제 나이가 많아. 둘이 띠동갑인데 아무튼 매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많네. 성희가 엄청 결혼하고 힘들어했어. 아가씨가 나를 왜 부러워해?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자기는 편하다고 그러던데 오히려 우리는 왜 빨리 애 안 생기냐고 그랬잖아. 저는 이 부분이 좀 싫었던 게요. 늦게 결혼한 케이스고 특별히 그렇게까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진즉 남편이랑도 합의되었던 부분이랍니다. 우리 둘 다 나이 먹어서 하는 결혼인데 혹시 아기를 바란다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집에서도 일찌감치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거면 결혼하지 말라더라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부분은 당신이 어머니랑 가족들 다 이해시켜줘야 돼. 나한테까지 말 오지 않게 말이야. 그런 걸 뭘 걱정해? 나도 특별히 아이 욕심 없어. 장가 안 가는 것보다는 아들이 결혼해서 살길 바라시니까 우리 집에선 전혀 아무 말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래놓고 막상 결혼하니 상황이 달라지는 거 있죠. 아가씨는 저랑 동갑이고 애가 이미 중학생이었어요. 사실 제가 만약 애를 낳는다고 한들 터울이 확 지니까 서로 신경 쓸 영역은 아니라고 봤었고요.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 때 아가씨가 바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언니는 진짜 애 안 가질 거예요? 우리 오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엄마도 언니 눈치 보여서 말 못하고 있는 거 알죠? 암만 그래도 이제 곧 40인데 가질 거면 얼른 가져야지. 그 나이에 신경 즐기면 못 써요. 오빠도 좀 정신 차려. 엄마 속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데 이때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과일이나 먹고 있었고 저만 가운데서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건 이미 오빠랑도 얘기가 다 끝났어요. 애기 가질 거면 각자 다른 대안을 생각했어야죠. 어머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주변에 이제 결혼해서 애기 낳는 애들 많아요. 나랑 동갑이잖아요. 언니 나는 지금 둘째도 가질까 말까 고민 중인데 우리 같은 해에 임신할래요?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는데 전 이런 화제가 정말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정인 시댁에 올 때는 늘 남편 없이 조카랑만 왔는데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엄마, 그 인간 자꾸 왜 안 오냐고 묻지 마. 내가 몇 번을 말하잖아. 내년에는 이혼할 거라니까. 사이 진짜 안 좋다고. 나도 시댁에 안 가고 그 인간도 여기 안 오기로 합해봤어. 그냥 나는 그렇게 있다가 우리 희주 데리고 나와서 집 없고 살고 싱글맘으로 살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속상해서 아주 가슴을 퍽퍽 쳐대시더라고요. 아이고, 남편 복 없는 것도 날 닮아가지고 그 꼴이 뭐냐? 너 죽어도 이혼은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서방이랑 붙어서 살아. 그래도 생활비는 준다며? 생활비를 주면 뭐하냐? 코딱지만한 집에 살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주 무슨 우리 주인집 아저씨보다 얼굴 보기 힘들다니까. 지난달에는 아예 안 들어왔어. 그마저도 내가 생활비 내놓으라고 난리부르 소리 치니까 그 제사 못 이긴 척 보내더라. 그게 인간이야?
그게 사람이냐고? 대충 내용을 들어보면 신우 남편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결혼식 때 얼핏 봤는데 되게 산만해 보이고 정신없더라고요. 연신 전화 받아가며 엄청 바빠 보였고 신우랑도 띠동갑이라더니 정말 나이 많고 늙은 아저씨 느낌이 났어요. 그런데 가정에도 충실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건 둘째치고 그 불행한 흐름을 왜 저희 부부에게까지 끌고 오려는 걸까요? 나 언니네 집에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오빠, 언제 초대할 거야? 저번엔 사진으로만 자랑했잖아. 희주가 그렇게 푹신한 침대에 있는 안방 사진은 처음 봤다고 얼른 가보고 싶대. 말 나온 김에 좀 이따가 차 타고 다 같이 가자. 아 참, 우리 자고 가면 안 돼? 새 집에서 자보고 싶다. 집들이 겸 그치, 희주야? 이러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기들만 신나서 박수치고 짝짝꿍을 하더라고요. 당시 전엔 거절도 못하고 이제 막 정리를 끝낸 새 신혼집의 거실 쪽을 비워줘서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자주 뭐해요? 어머니도 같이 따라오셔서는 다음날 아침에 점심까지 얻어먹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 잘 놀고 갔으면 된 거지. 우리 집에서 내리 얻어먹고 TV 누워있기만 했던 주제에 나중에 품평까지 해서 소감을 보낸 거 있죠. 그것도 어머니를 통해서 말이에요. 전 이때는 좀 화가 났어요. 예, 새아기야, 저기 우리 성이가 그러는데 니네 집 물건들 놓이치며 하나같이 다 버겁게 놔둔 것 같다고 하더라. 그 인테리어 업자 불러다가 다시 하는 게 어떻겠어? 신혼이고 이제 애도 들었어야 되는데 집 구조가 영 재수가 없다잖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기저기 견적 많이 받고 진행한 거예요. 어머니, 저희는 엄청 만족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잡지사에서 촬영까지 오기로 했는데요. 그러자 어머니는 본인 말을 거스르는 게 기분이 나쁘셨는지 이렇게 받아치시는 거예요. 아무렴 그 잡지 기사가 뭔가가 잘났다고 해도 어른이 이렇게 의견을 내면 그냥 예 할 줄도 알아야지. 내가 뭐 너 기분 나쁘라고 말하더냐? 네 신우도 그렇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알려주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도 썩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신우는 자기 엄마랑 뒤에서 얼마나 궁시렁궁시렁 얘기를 했던 건지 며칠 뒤 어머니는 또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이땐 정말 신우를 좀 따로 만나야 하나 싶더라고요. 니네 그 집 얻으면서 대출 얼마나 했다고 했지? 정민이 돈 꽤 많이 들인 거 아니야? 신혼 초인데 그렇게 무리하고 사치해서 집어들면 나중에 애 키우기 힘들어. 저기 어머니, 저희는 애 관련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했어요. 정민 씨가 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나요? 가급적 저와 어머니가 직접 대화하는 건 피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 나도 듣기야 했는데 그래서 진짜 안 가지려고? 아니, 그러다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안 나올 것도 아니잖아. 네 신우 봐라. 애 일찍 낳아서 벌써 저렇게 애가 컸잖냐. 절약해서 야무지게 잘 살아야 돼. 니들도 니네만 살다 죽을 거 아니잖아. 갈수록 말이 안 통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것도 고역이고 신우는 대체 제가 뭐가 그렇게 싫은 걸까요? 자꾸 보는 엄마를 통해서 쓱쓱 일거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쯤 지나 남편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답니다. 저기, 성이 임신했다네. 둘째 얘기가 들어섰대. 네 참, 임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혼할 거라더니 어떻게 또 그런.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 나도 어제 알았어. 아가씨가 임신을 했다고. 그 뭐야, 아주버님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었어? 남편은 자기가 어찌 알겠냐고 하면서 고개를 이리저리 휘둘렀고 저도 무척 놀라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 말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게 막 축하할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놈 자식, 애 가진 지 마누라 돌보지 않고 또 밖으로 도는 거 봐라. 에휴, 사위라는 것도 어쩌면 그 모양이라서 내가 이렇게 복 없이 사는지 원. 성이 저거, 너 처음에 애 가졌을 때처럼 우울증 들어가지고 맨날 울면서 전화 오는데 미치겠어 정말. 별수 없이 뭘 그래? 자기가 선택해서 생긴 일인데 알아서 해야지. 자꾸 그렇게 징징대는 거 다 받아주고 쫓아다니면서 해주니까 저렇게 의지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아무래도 동생의 임신이 얼척이 없었는지 이렇게 반응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가 신우가 결정한 모든 계획에 있어선 크게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꽤 반발을 했지만 말이에요. 제 또래는 나름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여행은 어머니랑 아가씨 그리고 희주랑 셋이서 다녀오시면 되지 않나요? 정 못하면 운전한 셈으로 저희 남편이랑 같이 가시던가요? 저는 일도 많고 아직도 집 정리를 다 못 끝내서 그리고 집 들이러 오는 손님들도 있어서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제 딴에는 최대한 핑계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슬슬 빠져나갈 생각이었지만 어머니랑 신우는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더군요. 그런 게 어딨어? 가족인데 다 같이 가야지. 이번에 운전은 정민이가 할 거고 너는 갈 만한 곳들 좀 알아보고 안내하고 그래라. 성희가 지금 입덧이 심해서 뭘 해도 힘들어해. 그런 김에 밖으로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맛있는 데도 알아보고 그래라. 맞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나란히 여행을 가? 새언니는 임신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때 여자들 진짜 기분 복잡하다고요. 나 아직도 속이 역하고 먹고 싶은 건 또 왜 이렇게 많고 시시각각 변하는지 몰라. 이번에는 입덧 말고 먹덧 하는 것 같아. 제가 왜 임신한 신혼 시중을 들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결국 저는 그 2박 3일 강원도 여행에 따라갔답니다. 따라가서도 얼마나 정 떨어졌는지 몰라요. 어머니랑 신우는 세상 그렇게 서로를 안타까워하고 저는 시중드는 무수리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저도 한 번은 터져서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사정은 다 알겠고 나도 백번양보해서 그래, 다 봐줄게. 근데 말이야, 왜 일정도 우리가 잡고 운전도 우리가 하고 기름값도 우리가 내고 숙박비는 왜 반반이야? 음식값도 왜 반반인데? 적어도 기름값 정도는 아가씨나 어머니께서 눈치껏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알아보기라도 하시던지. 나도 모르겠다. 나 역시 좋은 마음으로 따라온 거 아니야. 다음에 엄마가 또 약속 잡으면 그때 거절할게. 이번엔 그냥 조용히 갔다 오자.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저도 더 뭐라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지나쳤어요. 진짜 이때 여행은 최악이었던 게 어머니와 신우는 연신저를 가이드 부려먹듯 하셨답니다. 이 다음 코스는 어디냐? 내가 좀 길 안내 좀 잘해봐라. 그리고 나 비린 거 이제 질려서 못 먹겠어. 다 죄다 짜기만 하고 없던 건 또 너무 밍밍하고. 밥 좀 잘하는데 윤기 돌기 잘하는데 데려가 봐라. 성희 너는 뭐 먹을 건데? 아 그래, 돼지고기 잔뜩 넣은 씨오 빠진 김치찌개 하는 집 없어. 나는 내 신랑 가졌을 때 김치찌개만 엄청 먹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쓰잘데기 없는 주문을 하셔서 모시고 다니면서 꽤 머리가 빠직하게 울리더라고요. 여행을 마치고 온 뒤 저는 너무 지쳐서 남편에겐 다신 안 간다고 못을 박았고 남편도 약속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도 신우에게 불만이 많았더라고요. 나도 성희랑 사이가 썩 좋은 건 아니야. 너가 오해하는 것도 좀 있는데 전혀 아니거든. 어릴 적에 우리 엄마 아빠는 성희한테만 엄청 집중했어. 쟤 엄청 약한 몸으로 태어났거든. 죽을 수도 있네 어쩌네 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웠고 비싼 한약까지 먹였어. 나는 알아서 쑥쑥 자라고 있으니까 큰 관심이 없더라고. 그건 자기도 좀 서운했겠네. 그게 다 장남 장녀들의 서름이야.
꼭 한쪽으로 애정이 몰린다니까. 저도 공감하는 바는 있어서 일단 말은 들어봤는데 남편의 경우는 꽤 하니 며칠만도 하더라고요. 쟤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업고 다녔어. 나중에는 나한테 돌보라고 하고 학교 끝나고 데려오는 건 내 몫이었고. 근데 하도 버릇을 받아주니 성질이 나빠진 건지 종종 사고도 많이 쳤어. 근데 엄마는 그렇게 딸내미가 귀해가지고는 비싼 과일까지 지켜가면서 머리도 안 되는 애 공부 무지하게 시켰지. 그러고 보니 남편은 그럭저럭 준수한 대학을 나왔지만 신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문대에 간신히 들어갔고 그 뒤로도 얼마 안 되어 자퇴했다고 들었어요. 나 진짜 그때 기가 막혔다니까. 난 죽을 똥 싸가면서 알바하고 학교 힘들게 다니는데 쟤는 사고치고 다니고 유학 간다고 징징거리고 엄마 아버지가 그걸 다 맞춰줬어. 난 건너 일본도 안 가봤는데 쟤는 호주까지 다 갔다 왔다니까. 거기서 만난 거 아니야 듣고 보니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됐고 어찌어찌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더군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나 봐요. 여러모로 신우는 저를 놀라게 하더라고요. 속도 위반했다니까. 그러니까 결혼 안 시키고 배겨? 띠동갑인데 매제가 말을 말자. 아무튼 부자처럼 좋은 차 타고 있고 명품 두르고 있으니까 제 눈에는 그냥 다 좋아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일을 저질렀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빈 깡통이야. 죄다 빚 천지 아니 빚 잔치였던 거지. 그래서 신우가 자꾸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그러고 툭하면 자꾸 트집을 잡나 싶었어요. 저도 몇 번 신우네 한 번 들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길을 쓰고 안 보여주더라고요. 다음에 와요. 언니, 우리 집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보여주기가 좀 그래. 곧 이사 갈 거고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고 집도 내놨고 정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사 가서 초대할게요. 말을 이렇게 하기에 그런가 보다 했지만 남편은 이때도 저한테 고개를 저어가며 말하더군요. 말도 마, 전에 조카 잠깐 모시러 갔다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잖아. 돼지요리가 따로 없어. 여자라는 애가, 애 엄마라는 애가 그러고 사냐? 진짜 나는 자기가 집 깔끔하게 해두고 있는 거 저라면서 감사하고 싶어. 제때제때 밥 먹이고 나갈 때 인사하고 들어올 때 맞아주고 집 깔끔한 거,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조카가 안 됐어. 나는 하여간 이렇게 남편이 자기 여동생을 영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주 공식적으로 시댁 여행을 무기한 중지하기로 했답니다. 어머니랑 신우는 제대로 맛을 보았던 건지 이 발표를 전혀 반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신우가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참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따지고 앉아 있더라고요. 오빠는 내가 이렇게 몸 아프고 힘들어서 어디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내켜? 새 언니가 그러는 거라면 신혼 못 살게 굴려고 그런다고 쳐. 근데 어떻게 친정오빠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래? 나 솔직히 오빠한테 너무 서운한 거 있다. 솔직히 말해봐. 엄마는 죽어도 말 안 하던데 그냥 다 까고 말해보자고. 엄마가 오빠 신혼집 할 때 돈 좀 얹어준 거 맞지? 여기서 옆에 앉아 어쩌지 이 소리를 듣게 된 저까지 열이 올랐고 남편은 곧장 받아쳐서 화를 마구 냈어요. 성희 너 말장난하지 말고 뱃속에 애 생각해서 곱게 마음 갖고 그냥 지내. 괜히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솔직히 매자랑 네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지 우리 집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돌아다닐 때냐. 그리고 뭐 신혼집 이거 네 언니랑 나랑 반반 보태서 들어온 집이야. 엄마가 돈이 뭐가 있어. 그러자 신우는 주춤하더니 여전히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그렇게 곧 죽어도 돈 없다는 말이 진짜인가? 아 진짜 이 재질이 공상인 내 인생 이혼하고 싶어도 친정도 이렇게 궁상이니 뭘 어떻게 이혼하겠어? 나는 모르겠어. 머리 아프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해. 그만 전화 끊는다. 그러면서 남편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여간 옆에서 지켜보니 이 사람도 적당히 화가 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벗기지 않았답니다.
여하튼 제 마음은 그냥 어머니가 본인 딸 끼고 평생 사시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사이에 절대 우리를 부르지 않고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나중에 뭔 심보인지 본인이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등 막 시위를 벌이시더라고요. 남들은 다 그 다낭인가 나트랑인가 해외여행들을 그렇게 간다는데 우리도 가면 안 되냐? 내가 이번에는 돈 거하게 낼 테니까 다 같이들 가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2달이 멀쩡할 때 가보는 거지.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남편에게 또 사정을 하셨고 남편은 골머리를 앓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우선은 이번에 정말 마지막으로 맞춰드릴까 싶었어요. 나도 너무 불편한데 이번만 맞춰드리자. 어머니들 앞으로는 가자 소리 안 하신다잖아. 그렇게 설득해서 가려는데 알고 보니 혹시나 했던 대로 신우랑 신우 조카까지 끼게 된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는 항공권만 전액 내주시고 호텔비나 그 외는 알아서 내길 바라시더군요. 예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가보겠다고 비행기 표값도 내가 일일이 다 사줘가면서 가는 여행이라니 그래도 일단 가게 돼서 너무 좋다. 나머지는 니들이 안내해라. 성이랑 정민이랑 다 니들 다 같이 알아봐봐. 이렇게 늦게서야 통보하시는 바람에 우리 부부는 부랴부랴 호텔을 예약했고 그렇게 4박 5일의 베트남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가서 큰 사건이 한번 터지는 바람에 여행 3일째부터 그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호텔방 안에만 각각 떨어져 머물렀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신우의 폐약질 때문이었어요. 나 지금 속이 너무 아파 좀 쉴래. 근데 엄마랑 오빠는 그 뭐야 배 타러 가는 거 하려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가자. 나 이거 진짜 배 한번 꼭 타고 싶었단 말이야. 이런 신우의 모습이 참 이기적이라고 느낀 게 본인 하나 때문에 어머니와 저 남편 그리고 신우 본인 딸인 조카까지 한참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가려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배 타는 장소까지 택시로 가야 되는데 저는 진짜 안절부절을 못했답니다. 결국 택시를 놓치고 시간도 어긋나고 뒤늦게 갔지만 가뜩이나 말도 서툴고 가이드 없이 온 건데 이래저래 배를 놓치게 됐어요. 이걸로 신우는 본인 때문인 건 쏙 빼고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이 뭐야 진짜 빨리 잡았어야지. 아니면 이 다음 편 바로 인터넷으로 예약 못해나 이거 타려고 지금 누워있다가 겨우 부여잡고 뛰어내려온 거란 말이야. 좀 일찍 깨울 수 없었어.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 저기 오빠 언니 내 말 듣고 있어요. 전 이때 잔뜩 인상을 쓰고 이를 악물고 어거지로 대답했답니다. 아가씨 엄청 깨우고 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는데 아가씨가 안 일어난 거예요. 희주랑 저랑 오빠까지 돌아가면서 깨웠다고요. 그럼 아가씨가 배 예약해 보시던가요? 저희는 할 만큼 했어요. 이걸로 우리는 로비에서 크게 싸웠고 나중에 호텔 직원들이 막 제지하고 나가라고 할 정도로 심한 난장판을 겪었답니다. 그 다음 일정에도 신우는 계속 삐어서 승질을 내고 딸인 조카는 눈치 보고 하여간 저는 걔가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저런 성질머리인 엄마 밑에서 게다가 본인이 중학생인데 웬 동생이 지금 생긴 거냐고요? 하여간 우리는 불쾌한 기분으로 베트남에서 인천공항까지 왔고요. 그 뒤로 한 달여간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을까요? 슬슬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신우도 본인 출산할 때가 되니 아쉬웠던 모양이에요. 자기 엄마를 통해 슬그머니 저에게 연락을 했지 뭐예요? 어머니도 어지간히 융통성 없으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그 난리를 쳤는데 본인도 그때 같이 욕해놓으시고 다시 또 저한테 딸 부탁을 하시니까요. 저기 지금 영민 너 일 쉬고 있지 않아? 그게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니 시우 이제 곧 애 낳으러 가잖냐. 그래서 그런데 희주를 맡길 데가 없다. 집에 지 아빠도 안 들어오고 있고 챙겨주던 건 엄마뿐인데 엄마도 동생 낳으러 가야 되니 밥이며 뭐며 챙겨줄 사람이 없잖냐? 같이 병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말이야. 어머니 제가 일 쉬는 거랑 희주를 봐주는 건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저도 프리랜서라 받아서 하는 일이 있고 일정이 지금 다 있어요. 미리 부탁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몇 주 남겨놓고 봐달라고 하시면 어려워요. 일찍 말했어도 봐줄 생각은 없었지만 아무튼 핑계를 댔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이 기분 나쁘셨는지 전화를 끊으셨고요. 한 서너 시간쯤 지나서 어머니는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마구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마 신우가 훈수를 뒀겠죠. 너는 내가 뭘 그리 많은 걸 바랬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쪽같이 거절하니 생떼 쓰는 애도 아니고 다 큰 중학생짜리 여자 조카 하나 맡아서 2주 정도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지금 허리 아프고 관절도 안 좋아서 내 밥 챙겨 먹기도 힘들다. 게다가 네 신우애 낳으면 여기로 온다고 그때까지만 봐달라는 거잖아. 그러나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였고 저는 계속 잘났어요. 이때 남편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듣고 놀라서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리 줘봐. 내가 얘기할 테니까. 엄마랑 성이 진짜 왜 이러냐? 정말 아이 돼서 내가 말하고 끊을게. 가만히 있어. 당신은 아무 말 안 해도 되니까 괜히 나서지 마. 저도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출산 앞두고 있는 사람이랑 더 사나워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 말에 내내 하고 끊어버렸고요. 얼마 지났을까? 신우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둘째 임신 생활을 지나 출산을 했답니다. 저는 출산 축하금을 어머니 편으로 해서 보내고요. 며칠 뒤 같이 아기를 보러 갔어요. 근데 여기서 좀 당황스러웠던 건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저희한테 기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 말이야, 내가 지 인증 니네들 끼고 가르쳐야 했었나 본데. 나는 영민이가 나한테 출산 축하 용돈 주면서 당연히 거기에 산후조리비도 넣을 줄 알았어. 근데 세상에 돈 50만 원이 뭐냐? 진짜 그게 다인 거야? 여기서 운전하던 남편과 더불어 앞좌석에 앉은 저까지 너무 놀라서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네, 그게 도통 무슨 말씀인지. 산후조리비라니요? 그걸 왜 저희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뒷좌석에 앉아 한숨이 아주 땅이 꺼지도록 쏟아내시더라고요. 니네는 내 마음을 모른다. 진짜 내가 왜 그렇게 성이 짠이 하는지, 왜 그것을 이렇게 먹먹해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목이 메이시듯 훌쩍이며 말씀하시는데 요거 분위기가 요상하게 가더군요. 걔 말이야, 내 팔자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어쩜 그러냐? 나도 정민이 식 올리기 전에 생겨가지고 낳을 때 온갖 타박과 구박을 그렇게 받았어. 애 둘 낳을 동안 정민이 아빠 내 서방은 곁에 없고 밖으로 나돌았지. 나중에 새끼들 커가는 거 보고 성이 아픈 거 보고서야 정신 차리고 집구석에 들어왔지만 말이야. 어머니가 이렇게 원망하시는 아버님은 제가 결혼하기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여간 어머니도 평탄치는 않아 보이시더군요. 시어머니도 독살맞게 괴롭히고 신우들도 그렇게 나를 못 놔줘서 안달이었고, 정민이 낳고 성이는 몸도 성치 않아서 그렇게 안고 대학병원을 쫓아다녔다. 근데 저게 내 팔자를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나서는 애 둘 고스란히 혼자 낳고 서방 없이 고생하는 거 봐라. 진짜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죽겠어. 아주 그냥 여기까지 들으니 저도 뭐라 말할 길이 없어. 그냥 조용히 있었네요. 근데 어머니는 여기서 그 원망을 저희 남편에게도 쏟아내시더군요. 이 사람이 뭔 잘못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원정민이 너는 너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봤으면서 내 동생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도 도와줄 생각을 안 해제해 놨고 마땅히 조리원 갈 돈도 없어서 카드빚 내서 깐다더라. 나는 니들이 오빠 부부라고 그 정도는 내줄 줄 알았다고. 그게 도리 아니냐. 저는 여기서 좀 묻고 싶은 게 왜 신우이 산후조리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내줘야 하는 건가요? 그럼 반대로 제가 산후조리하면 신우가 다시 그 돈 토해줄 건지도 궁금했어요. 출산 축하금을 50만 원 준비했는데 산후조리원 2주 머무르는 금액은 거의 7천 가까이 된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줘야 되는 거죠? 하여간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날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아서 고기 좀 사서 다시 어머니 댁 들렸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냉랭하게 구시더라고요.
이런 거 사 온다고 내가 입에 넣을 수 있겠어? 애 조리할 돈도 없어서 그거 얼마나 된다고 많다면 많은 돈 적다면 적은 돈 때문에 카드빚 줘서 조리원 간다지 않냐 아유 속상해. 나 곧 병원에 또 가봐야 된다. 이따 다시 데려다 놔줘. 그러면서 연신 눈물 콧물을 훔치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뭐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답답하면서 한숨만 서로 번갈아가며 푹푹 쉬었어요. 헌데 우리 둘이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좀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 같더라고요. 나도 성이 하는 일이 너무 대책 없어서 몇 번이나 연을 끊고 싶은 지경이긴 했는데 엄마가 저렇게 말하는 거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안 좋네. 이러나 저러나 핏줄이라는 게 참 지독해 떼낼 수도 잘라낼 수도 없고 이게 뭔가 싶어. 근데 뭐 어떻게 그 돈을 우리가 들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니까 어머니도 아가씨도 감안하셔야지. 하여간 그 아주버님이 문제야. 연락도 안 되는 거지. 자기 둘째 아들 태어난 거 알긴 안다면서 어떻게 코빼기도 안 비춰 제대로 이혼을 할 수나 있는 거야.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은 안 들리는 건지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멍하니 남의 집 일처럼 듣고 적당히 관심을 끊으려고 했던 저는 남편 말을 듣고 기절초풍을 했어요. 근데 여보 저기 우리 차 사려고 때려온 돈 있잖아. 그거 은행에 넣어둔 거지. 일단은 예금해둔 거라 이자가 얼마나 붙어 있으려나 있잖아. 여보 저기 우리 차 지금 급하게 바꿔야 할 건 아니고 잘 타고 다니니까 이거 하러다가 성의 잠깐 보태주는 건 어때? 전액을 다 쓰는 건 아니고 일부를 털어서 내는 거니까 시간 지나서 찬찬히 메꾸면 되잖아. 전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들어 진짜 입에 풀이라도 붙은 것처럼 뭐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당신 말은 그거야. 지금 우리 적금 깨고 아가씨를 보태주자고. 어머 미쳤나 봐. 게다가 그걸 다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최호에 빌려준다고 해도 기가 찰 지경인데 그걸 그냥 준다고 미쳤어. 당신이랑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린 더 대화를 진전시키지 못했고요. 저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고 성질이 나던지 당연히 칼같이 자를 줄 알았던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요. 암만 생각해도 어머니의 저 어둡지 않은 눈물 파이 옛날 얘기에 어찌됐든 핏줄이니까 흔들렸던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그 다음 날 다급해진 마음을 안고 어머니와 다시 얘기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어제 당신 얘기는 알겠는데 그 돈은 우리가 같이 모은 거라서 그렇게 무턱대고 한쪽 사정에 맞춰 쓰는 건 어려워. 잠깐 기다려봐. 내가 오늘 다시 연락할 테니까. 그리고 저는 곧장 시댁으로 움직였는데 동네 초입에 있는 큰 부동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앞에서 글쎄 어머니랑 신우가 알짱거린 걸 본 거예요. 아니 신우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무리 자연분만을 했고 날짜를 넘겼다지만 저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건가요? 확실히 몸푼 산부 느낌은 나는데 얼굴이 뽀얗고 퉁퉁 불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저렇게 다급하게 나와서 자기 엄마랑 부동산에 왜 와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전 곧장 발걸음을 돌려 집 쪽으로 향하며 우선 남편에게 전화해 보았답니다. 나 좀 이상한 걸 봤어. 그 아가씨 오늘까지 병원에 있다가 내일쯤 조리원으로 넘어간다고 하지 않았어? 보통 저렇게 바로 외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가씨랑 어머니 그 부동산 앞에서 아저씨랑 막 신나게 얘기하고 있던데 부동산 가실 일이 뭐가 있어? 어머니가 그러게 왜 부동산에 가신 거지? 아 잠깐 아니 근데 그러든 말든 여보 이제 좀 우리 그쪽 신경 좀 끄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버텨 넣을 테니까 그렇게 옥죄지 마. 당신 보고 그 돈 갚아놓으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당신까지 나 쪼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 우리 집 쪽에 돈 되는 일은 이걸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고. 나는 어머니랑 아가씨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말하시는 게 없잖아. 조립이 되라고 그 큰 돈 얘기하실 때는 불쑥바로 말씀하셨으면서 당장 부동산 가셔서 저렇게 종이 쓰고 앉을 일이 뭔데 혹시 집이라도 파시려는 거 아니야? 나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당신이라도 좀 물어라도 봐봐. 그러다가 전에 곧장 말을 바꿨어요. 아니다.
당신 저기 번거로운 거 알겠는데 한 번만 부동산 가보자. 나랑 우선 어머니한테 여쭤보지 말고 당신도 그 부동산 잘 알잖아. 그냥 가서 무슨 용건으로 오신 건지 확인이나 해보자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신경 쓰이는 건 나뿐만이 아니잖아. 사실 남편도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서 어머니가 왜 거기서 일을 보신 건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귀찮아하길래 저는 그냥 밀어붙였고요. 아니 확인해보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어쨌건 당신도 뭔가 행동을 해야 되긴 하잖아. 나랑 거기 부동산에 가보자. 그 옆에 쭉 늘어선 상가들까지 몇 군데 더 보고 이번에 확인하면 나도 더 말 안 할게. 제발 그리하여 우리 둘은 함께 아주 바쁘게 그날 어머니 댁 부근으로 가고요. 남편이 안면했다는 부동산과 더불어 그 옆동 상가 쪽 부동산까지 두세 곳을 돌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여기에 와 본 이 현실 자체가 좀 기가 막혔는지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일단 진정해 나도 좀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오늘은 어머니한테 뭐라 말하기도 힘들 것 같고 내일 가자. 남편은 이때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개를 수도 없이 흔들어대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건 귀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사장님 그게 진짜예요? 저희 어머니가 집을 파셨다고요? 아니 왜요? 아니 잠깐 진짜 왜요? 그런 말을 애초에 들은 게 없는데 그러자 공인중개사 아저씨는 좀 의외라는 듯 놀라면서 답을 하시더라고요. 계약 한 달 남기고 팔았는데 몰랐어요. 어머님은 본인 아들네 부부가 빨리 본인을 모시고 싶어 한다고 얼른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아니에요 보니까 여동생인가? 아무튼 그 딸 말이에요. 어머니가 본인 딸은 시집 보내놓고도 손만이 가니 딸내미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효도한다고 모신다고 하니 거기 들어가 산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모신다고 했다고요? 이건 진짜 무슨 말이야? 정말 저와 남편은 이때 앉아서 상황 파악을 충분히 하고도 부동산 밖으로 좀처럼 빨리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저의 반응을 보고 부동산에서도 당황스러워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한참 고민에 휩싸이게 된 거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떻게 그걸 우리한테 감쪽같이 숨기고 일이 진행될 수가 있어? 그럼 저 집은 파시고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 일단 저 집 팔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사실 거라는 게 저 아저씨가 한 말인 거지. 그리고 정작 우리 둘한테는 말도 안 하신 거고. 근데 왜 아가씨는 같이 와 있던 거야? 아마도 용도는 몰라도 엄마 집을 팔아서 성의 주고 엄마는 거처가 없어지니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신 거 아니요? 그 얘기는 대체 언제 하려고 아직까지 말을 안 하시는 거야? 산후 조립이 안 좋다고 그렇게 삐어서 나갈 때 얼굴도 안 쳐다보더니 나는 좀 납득이 안 돼. 엄마한테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어. 결국 남편과 저는 그날 끙끙거리면서 둘 다 연신 새벽에 깨서 물만 마셨고 다음 날 마침 휴일이라 같이 시댁으로 움직였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뾰로통한 얼굴로 저희를 맞으시니 우리 둘만이 있는 물음표는 커져갈 뿐이었답니다. 남편은 잠깐 망설이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어머니에게 질문하더군요. 저 엄마 성이 그래서 조리원 갔어. 디스로 간다더니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매제는 진짜 아직까지 연락이 안 돼 성인 시댁에서는 정말 아무 말도 없는 거냐고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을 팍 쉬며 너 말 잘했다며 아주 신나게 욕을 해드시더군요. 그래 그 집 진짜 정신 나간 집안이야. 아주 상종을 못할 상꽃들이라고. 예유 저거 애아빠도 없이 덜컥 나와서 조리원으로 넘어간 거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미어진다. 미워져 내가 오전에 데려다 주고 왔잖아. 나 이번에야말로 그놈 자식하고 그 늙은 수레한 놈팽이하고 성인 이혼시킬 거야.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야. 정말 아니 엄마 이혼시켜서 뭐 어쩌려고 엄마가 성이 데리고 살 거야. 대책은 있어?
어떻게 해줄 건데 맨날 그렇게 성이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일일이 다 챙겨주니까 애가 저 모양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남편은 다시 숨을 고르고서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그래서 혹시 이 집 파는 거야? 딸내미 애 놓고 이혼시켜주려고 살 돈 마련해주려고 이 집 파셨어. 그럼 엄마는 갈 데가 없어진 엄마는 어디가 있게 어디 큰 이모네라도 가 있게 그런 거지 설마 그 뒤처리도 나한테 시킬 생각 아닌 거지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아닌 거지. 빨리 말해봐. 아들한테 효도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 이때부터 어머니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도 입을 전혀 못 대고 저와 남편의 눈치를 막 번갈아가며 보시더군요. 엄마 말이 안 되잖아. 진짜 누가 누구 보고 대책이 없다는 거야? 성이 걔 엄마 쏙 닮아서 대책이 없는 거지. 너 집 팔았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누가 이야기한 거야? 그게 정민아. 잠깐 내 말 좀.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마. 나한테 한마디도 할 자격이 없어. 정말 조금도 입 열지 마. 알았어. 엄마 있잖아. 다른 집들은 장남이 그렇게 귀하더라. 나는 그런 거 애초에 바란 적도 없어. 장남이 사고치고 그렇게 동생들이 쓸고 닦고 치운다는데. 아니 누구도 그런 꼴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거꾸로 맨날 성이 뒤치다거리만 했어. 엄마가 그걸 몰라. 더 말할 것도 없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이 그 집 살면서 알아서 하라고 해. 아니면 이 집 한 동 갖고 엄마랑 같이 집어서 살든지 뭐 어떻게든지 해. 나는 내 집 준비하면서 엄마 도움 10원도 안 받았어. 나는 그동안 할 놀이 충분히 했어. 살면서 할 만큼 했다고. 그리고 남편은 소파에 걸쳐 둔 옷을 손뻗어지 벗고 바로 현관 쪽으로 향하는데 어머니는 겨우 막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붙잡더라고요. 정민아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말라고. 사정이 있잖아. 지금 성희가 어떤 상황인지 너도 알면서 남편은 그대로 어머니를 획부리쳤고요. 먼저 차 빼러 간다면서 서둘러 신발은 막 구겨 신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저도 거기서 뭐라고 말을 댈 길이 없어 그냥 곧장 따라서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후부터 아주 장관이 펼쳐졌는데요. 우리가 가고 있는 동안 신우는 조리원에서 애 안 보고 뭐 하는 건지 정말 죽일 기세로 전화를 걸어대더군요. 자기 오빠가 안 받으니 저에게 전화를 엄청나게 했고 결국 저는 그 성화에 모시겨 받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가 신우도 자기 오빠한테 아주 욕을 들었네요. 오빠 미쳤어. 아니 그거 나중에 다 설명하려고 했다고. 알다시피 나 이혼하잖아. 희주랑 태훈이 이 애들을 데리고 내가 그 영감태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집이 없잖아. 집이 희주 학교도 전학시켜야 되고 머리 아파. 아무튼 엄마가 세준이 학교랑 태훈이 나중에 어린이집 보낼 거 생각해서 나도 일하고 애들 케어하기 편하라고 집 팔아서 돈 준 거야. 어디 막 쓰라고 준 거 아니라고 집어오라고 준 거라고. 근데 그건 너랑 엄마 일이지 나랑 뭔 상관인데 그 뒤탈을 내가 맡아. 그럼 그 집에서 엄마랑 넷이서 살아. 너 지금 그것도 싫어서 나한테 전화해서 이 난리를 떠는 거야. 다음날 어머님이 저만 따로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도착해보니 신호도 와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서류 한 장과 통장이 있더군요. 어머님이 집을 정리하면서 받은 돈은 6억 정도가 되었어요. 꽤 큰 금액이었기에 저도 내심 놀라긴 했고요. 아마 그 덕분에 신우도 이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봤다시피 어제 그 난리를 떨어서 아들은 부르지 않았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마. 내가 이 돈 절반 지금 이 자리에서 너한테 보내줄게. 나도 생각 많이 해봤거든. 자식이 둘인데 공평하게 하는 게 맞지 싶어서 그래서 절반 뚝 잘라서 줄 테니까 그 돈 받아서 너희 집을 넓히든 은행에 넣어놓든 그건 알아서 하고 나랑 합가해서 지내면 어떨까 싶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신우가 웃으며 제 앞으로 통장을 쓱 밀어놓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 안 주셔도 되고요. 어머님 그 돈으로 집을 구해서 지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부탁은 여기 아가씨에게 하시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받은 만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30억을 주신다고 해도 마찬가지니까요. 통장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는 제가 통장을 신호 앞으로 쓱 밀어줬어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저렇게 앙숙이라는데 남편이 싫다는데 임신해서 애까지 낳았잖아요. 어머니 돈이니까 제가 참관할 건 아닌데요. 그래도 잘 알아보고 하세요. 어머니 나이대 분들이 자식에게 유산 일찍 줘놓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번에 아가씨도 부동산에 왔을 때 남편분하고 같이 왔잖아요. 제가 그날 다 봤거든요. 두 분 사이 좋던데요. 그러자 신우가 도끼 눈에 뜨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저는 그 길로 곧장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시댁에 갔을 때 부동산에 들어갔다는 신호를 받다고 했잖아요. 그때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신우 남편이었습니다. 차마 그 부분에 남편이 눈 뒤집힐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신우 도와주자고 하면 그때 털어놓으려고 담아놨었거든요. 결국 신우는 돈 한 푼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게 정확했어요. 알고 보니 신우는 돈 받아내려고 이혼한다 살기 힘들다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고, 모든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님은 꼴 보기 싫다며 어머니 고향인 거제도로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덕분에 신우는 매주 거제도로 내려가 도와달라 징징댄다 하더군요. 덕분에 저와 남편은 조용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겪어보니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을 것도 아니고 도와줄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 스스로를 챙기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